돈 송금한 게 3번 이상 넘어가면 통상 우리가 이제 범죄 일람표라는 걸 만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을 고소해드리는 고소한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인 빙자 사기죠, 사연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게 우리 컨텐츠에서 처음 다루지만 이분이 한 3-4차례 정도 돈을 송금을 했어요. 국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도 하고 피의자가 국외로 왔을 때 현장에서 돈을 주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돈 송금한 게 3번 이상 넘어가면 통상 우리가 이제 범죄 일람표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별지로 빼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 범죄 일람표에는 통상 순번, 범행 일시 및 장소, 네. 범행 방법, 이게 기망 내용이죠. 기망 내용, 그 다음에 피해 금액, 이런 식으로 범죄 일람표를 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결구에서 이거를 인용해서 쓰는 건데, 네. 피의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날짜가 일단 6월 17일이라고 해요. 2022년 6월 17일경 피의자 명의의 땡땡은행 계좌로 1,300달러를 송금받았다.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자, 일단은 은행 계좌로 받았으면 계좌 내역이 존재하고, 그럼 계좌번호 알겠죠? 계좌번호 쓰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게 국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달러로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그 국가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계산해 가지고 한국 돈을 가로에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 사람이 기소돼서 처벌받으면 재판 선고 때 환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해 금액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300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했죠. 근데 이분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보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성되냐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마지막 범행일자까지 별지, 아까 별지 제가 썼죠, 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몇 회에 걸쳐 합계 얼마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에서 순번 1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여기 본문에 썼던 거, 요걸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요. 내가 한국에 빚이 너무 많아 힘들다, 취업해서 갚겠다, 이게 범행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범죄 일람표를 쓰면 처음 범행으로 송금받은 그 날짜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언제까지 벌집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몇 회에 걸쳐 얼마 합계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렇게 하고 1번에다가 그 본문 내용을 써준다고 했죠. 채무가 너무 많은데 돈 빌려주면 외국에서 이제 취업해가지고 돈 벌겠다, 돈 갚겠다 해서 1,300달러 피해 봤죠. 근데 이분 사연에 따르면 6월 30일, 7월 26일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요거를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6월 30일에 500달러, 그 다음에 7월 26일에 530달러래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범행 방법은 같은 경우에는 상동, 위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을 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그리고 중간이 이분이 3번까지의 피해 금액을 송금한 이후에 피해자가 이제 국외로 왔대요. 그래, 국외로 와가지고 같이 잠깐 거주할 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돈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담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돈을 반반씩 부담했다라면 그 부분도 사기의 피해 금액이 될 수 있겠지만,
뭐 렌트비를 어떤 식으로 부담하겠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일단 그 부분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집세도 같이 내주고 마지막에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8월 10일에도 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았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이제 연락 두절 됐는데 이게 또 1,500달러래요. 근데 이때는 조금 기막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채무를 해결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기막 내용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총 4회에 걸쳐 2,000, 3,000, 3,000, 3,830이죠. 다시 해보죠. 2,000, 3,300, 3,830달러, 3,830달러, 3,800. 네. 그러면 마지막이 8월 10일, 2022년 같은 해 8월 10일경까지 별집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30달러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1년 동안 뭐 국외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감정 교류가 됐고 사귀었고 그렇게 돈을 빌려주게 됐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남자친구가 있고 그 돈을 다른 데 썼더라 뭐 이런 경위를 이건 좀 편하게 쓰시면 돼요. 범죄 사실을 우리가 정제된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별지 그 다음에 입증 자료죠. 입증 자료는 수집한 자료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 이 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으면 대화 내용 내고 그 다음에 통화 녹음이 있으면 내고 그 다음에 다행히 계좌 이체를 하셨으니까 네, 계좌 이체 내역도 있을 것이고 또 이분이 어쨌든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유학 그런 절차를 상당히 자세하게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고소인 분은. 그래서 그런 자료 실제로 그 피의자가 외국으로 유학 올 것 같은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이기 때문에 유학 관련 자료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네, 그래서 기존에 그 사람과 어떤 그 사귀게 된 과정이 이 카카오톡 대화 녹음으로 복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국에서 유학 온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시작했던 거니까 유학 관련 자료 그 다음에 뭐 돈 송금 받은 내용 그 다음에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는 마지막에 그 사람이 남자친구가 뭐 있다고 자인했거나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라면 뭐 그 자료를 최대한 많이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작성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사실 피의자는 한국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국외에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다른 남자친구에게 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은 제가 나중에 좀 더 다듬겠지만 이런 느낌이죠.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국외에 취업할 생각도 없고 고소인한테 돈 받으면 이제 다른 데 쓰려고 했다는 거죠. 그 돈을 다른 남자친구에게 줄 생각이었죠. 그 다음에 능력이 없었다. 이 부분을 좀 추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소인은 지금 국외에 있기 때문에 고소인 주소지 관할이라는 거 있을 수 없으니까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네, 여기다가 접수하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국외에 당분간 이제 국내에 입국할 생각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이메일 조사로 좀 서면 조사로 아니면 변호사의 보충 의견서로 조사에 가름해 달라고 요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그래도 그 돈을 빌려준 직후에 곧바로 이제 이게 사기라는 거를 아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런 그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특징은 그 관계를 이용해서 끝까지 돈을 계속 미룹니다. 그 변제기를. 그래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그 고소인을 상당히 괴롭히는데 그래도 좀 빠르게 고소를 결심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 필요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다듬어서 이메일로 송부해 드릴 테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